수행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생을 앞만 보고 달리기 말 겁니까? 앞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한번 물들으면 노 열심히 쳤거든요. 사실은 연예인들은요,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에요. 연예인들이 정상적 사고 한다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운명에 주어진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욕심 부리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욕심은 부리고 있어요.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욕심 덩어리들이다. 욕심이 적으냐 많냐지. 그 욕심 부리기 때문에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계속 발전. 돈도 계속 많이 벌면 또 벌고 더 벌고 더 벌고 더 벌어야 되고, 나는 돈이 많아져야 되고, 난 집도 좋은 데 가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행복해야 되고, 남들보다 좋아야 되고, 어쨌든 남들보다 고생 안 해야 되고, 내 새끼들은 고생 안 해야 되고, 나도 고생 안 해야 되고, 그 전체가 욕심이라고요. 자, 사주라는 건 뭐냐면요, 너한테 주어진 삶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가지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마누라가 없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없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불구가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편모살에 자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내 마누라가 바람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주에 걸렸다 해도 본인의 팔자가 걸치면 뭘 원합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길 원하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은 유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노력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노력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석가모니 말씀대로 하면, 석가모니 말씀에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쉬세요, 이제. 좀 내려놓고.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갖기를 원하세요. 왜? 본인의 팔자가 행복한 가정을 가질 사람이면 누가 가지지 말아도 가집니다. 그리고요, 좋은 아내, 좋은 자식 다 가지는 건 없습니다. 왜? 그게 상충되고 있는데. 남자 사주에서 자식 운도 좋고, 배우자 운도 좋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 게 좋다. 대운이 잘 맞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 대운은 얼마 간다? 길어봐야 60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화, 양이 대운이 있다. 목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때부터 60년 칩시다. 근데 그 다음 7, 8, 90은 가을방으로 들어가죠. 당연히 안 좋죠. 어떻게 됩니까? 급전 추락. 당연한 변상이 발생하죠. 예전에는 환갑 때 대부분 죽었으니까, 60대 넘어가면 죽었으니까, 운 좋은 사람은 60년 좋은 운을 다 쓰고 딱 죽는 거잖아요. 아니면 30년도 잘 쓰고 죽는다든지. 운 나쁜 게 뭐냐면, 목화를 써야 되는 사람이 금대운에 태어나 보세요. 금수 60년 써야 됩니다. 인생 안 풀립니다. 뭐, 하는 대로 보셔. 길거리 노숙자들이죠. 왜 노숙자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노숙자였습니까? 아니요. 계속 꼬인 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쪽방에 있다가 끝까지 나오는 겁니다. 쪽방도 안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그 사람이,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 걸 피하려 했으면, 본인의 사주 운명이 정해진이 뭔지 알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적당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계속 나는 해봐야지 하니까 한들은 실패가 되기 때문에 그게 누적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참혹하게 되지 않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사람이 과감하게 자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사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떨어지는 사람은 말리거든요. 제발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너 사고나. 그런데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그랬잖아. 푸시해야 돼. 야, 해. 너는 해야 돼. 좀 해라니까.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이런 거죠.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올라가야 되는 사람은 푸시해야 되고, 내려가는 사람은 스탑 걸어줘야 되는데, 양쪽 말 잘 안 듣죠. 근데 가끔씩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 그러시면 그 보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오래 가잖아요.
손님, 상담 손님은 오래 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상황을 다 같이 보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뭐 그 사람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 잘 된다고 해서. 나도 좋지요. 그냥 상담료도 주지, 뭐 한 번씩 밥도 먹고. 뭐.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거 보는 거니까. 말했는데 말 안 듣고 있다가 뭐 문제 생겨서 망했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미 말해 주시니까 이거 되면 저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케이스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 하면 이래 되고 저거 하면 저래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데 A가 좋은데 아마 B를 할 겁니다. 근데 하면 A를 택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방안을 알려주거든요. 그 길로 들어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백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달리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쉬는 것은 멈춤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잠시 쉬고 숨 고르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주 안에서는 보통 전모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절기가 바뀔 때, 계절이 바뀔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인묘에서 사오로 넘어갈 때는 진년 준비 잘해야 됩니다. 자, 성렬이가 진년 준비를 정말 잘했죠. 그래서 내려왔잖아요. 망해야 되는데 진년에 절대 움직이면 안 될 것들을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건이는 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작년에 했거든요. 이거 좀 부참부수 같이 된 겁니다. 지금 저래 되고 있잖아요. 건이는 뭐 좀 딱 휠체어 타고 나오더니 그 카메라 찍혔잖아요. 저기 집에 가서는 다 웃으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이 딱 소파에 웃으면서 과일 먹고 사진 딱 찍혔거든요. 카메라 봤어요. 보니까 다시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사진들 한번 봐보세요. 병원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가식적인 행동, 얼마나 가식적인 행동을 했냐, 그거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사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 달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 전목은 걸렸을 때 이럴 때. 그때는 반드시 쉬어줘야 됩니다. 그때 쉬고 자기 운로를 잘 봐야 돼요, 사람들. 보통 그 전목은 토에 걸립니다. 진술충미, 사토중이 걸리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진술충미 중에 전목운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토가 전목운인데 대운이 진토 걸리잖아요. 대운 진토 걸리는데 만약에 장현상 갑진에 들어가다 진진자양받으면서 들어갔다. 이게 좀 슬로우가 진짜 심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잘 안 풀려요. 진에서 했으면 다음 미까지 4년 동안 계속 미적거린단 말입니다. 그럼 인생 10년 대운 중에 4년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에 해하고 신유, 술, 해자, 축 이래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철저히 잘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열심히 해보세요. 이 세상은 실력만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낙연이 이재명을 싫어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낙연은 서울대 출신 엘리트고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원래 다음 국무총리도 생각하고 다음 민주당 대표 주자였는데 어느 날 중앙대 법대 나온 이재명이 들어와가지고 당내 기반 아무도 없고 뭐 근데 지는 주위에 다 엘리트들인데 지보다 앞서 나가니 거의 열받아서 나간 거 아니에요. 진짜 싫어했거든요. 이재명 진짜 싫어했거든 이낙연이. 그래 미친 짓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회상 불능됐잖아요. 그런 게 자존심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쉬어야 될 계절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운에서. 그러니까 특히 전목운 보통 사토는 전목운에 보통 속해요.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는 전환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양기를 쓰면 목에서 화로 넘어갈 때 진토는 그나마 무난하게 잘 씁니다. 위험이 언제합니까? 미토가 위험한 거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요. 지금처럼 금화교육 시대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럴 때 잘해야 됩니다. 일단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문제가 발생하냐. 극소수는 이걸 잘 써가지고 완전 대발해 크게 돼요. 근데 99.9%는요 여기서 망가져버려요. 건강도 상하고 뭐도 상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쉬어줘야 됩니다.
인생은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뛰면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그런 마라톤이 아닙니다. 가다가 중간에 앉아서 좀 쉬고 땀도 식히고 새로 뛰고 이런 겁니다. 인생은 기록 경주 아닙니다. 기록을 위해서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목적지에 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지 내가 어떤 기록을 냈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내 인생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젖먹으려는 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쉬는 행위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날에 명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쉬는 행위 전체가 뭡니까? 명상. 그러니까 앉아서 호흡을 하든 아니면 어떤 요가 같은 동작을 하든 팔계장 같은 이런 동작을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새로운 기운, 새로운 동작,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면서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나의 모든 것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젖먹운에 걸리는 분들, 대운이 바뀌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멈춰줘야 됩니다. 그것은 스톱이 아닙니다. 컨트롤입니다. 스톱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컨트롤. 내 인생을 한번 재정비하는 그 컨트롤이 젖먹운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상, 지켜보는 거죠. 자기 자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시간에는 앞으로는 뭘 해야 되지? 지켜보려고 하면 자기를 봐야 되죠. 관조.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이 지도를 받아서 아니면 자기가 어떤 책을 보든지 혼자는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어떻게 혼자 할 겁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지도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책 보고 한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면 압니까? 해석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책 보면 압니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지도를 받아야죠. 에카르트 툴레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 책이 정말 잘 적어놨어. 간결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쉽단 말입니다. 툴레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세요.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도 다 감정으로 판단하죠. 특히 여성분들. 삐끼면 답 안 나오죠. 그 삐낌이라는 그 때문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삐낌과 질투 때문에 여성분들이 수행을 대부분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안 놓거든요. 절대 안 놓아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적게 나왔던 겁니다. 그 대행스님이 예전에 자기 밑에 비구 여자 성녀들한테 중들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대행스님. 본인 여자니까 너희들 실제로 그 대행스님 그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 안 될 거예요. 이 무슨 연들아 이렇게 해요. 야, 한마디로 이 가정스러운 가시나들. 실제 가시나라는 표현 잘 쓰셨거든. 너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일단 삐끼는 거. 너가 감정 틀어지는 거. 그게 바로 너가 아상이다. 습관에서 아상이다. 왜 너희가 감정이 틀어지 용서 못하냐? 니가 안 채워줘서 그렇잖아. 너는 끊임없이 채워줌을 기다리고 끊임없이 받아야 되잖아. 남자부터 받아야 되고 어디부터 받아야 되고 너는 받기만 하려고 하지 절대 주지 않잖아. 자식을 낳아줬다. 뭘 자식을 낳아줘? 그냥 둘이서 당한 거지. 둘이서 같이 만든 거지. 옛날에 그 황당한 데 있잖아요. 여자들 뭐 말할 때, 그 남자 막 토론할 때. 우리 어느 여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애 낳아주잖아요. 그거 다 벙쪘죠. 남자들이. 여자들도 벙쪘인 거죠. 우리 애 낳아주잖아요. 저기 정상인 여자인지, 비정상인 여자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런 쉬어가는 시간, 젖먹운이 필요합니다. 젖먹운 쉬어가는 거. 자, 봄에서 여름 넘어가면 풍경이 바뀌죠. 그거는 봄옷 입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봄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겨울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쪄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골병 들어서. 어떻게? 에어컨 틀고 반팔 입고, 그것도 안 되면 반바지 입고 다녀야 됩니다. 지금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면서 겨울에 입고 다녀 보실래요?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접목은 모든 환경이 다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때는 쉬면서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대원 보세요. 진사오미에 걸렸는지, 그리고 나한테 그 쓰는 용신이 뭔지. 내가 화를 쓰는 사람인데 내 지금 미터에 걸려있다.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깎이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사업을 줄여야 될 거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가 수행을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진술충미는 내 그 12지제도 들어오잖아요. 인묘, 진, 장진이었잖아. 사오, 미, 또 미도 들어오잖아요. 3년마다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갈아 왔다 하는 겁니다.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빴다. 또 공망도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절대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절대 평온하거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평탄한 걸 바라고 안정을 바라는 거는 인간의 심리예요. 아유. 안정을 바라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은 안정을 원래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석가모니가 100% 이야기 잘했습니다. 인생은 뭐다? 인생은 뭐다? 고통의 바다다. 너희들의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 속에 있는 거다. 나는 뭐 별로 안 고통스러운데 일하잖아. 가정을 유지하려면 일해야 되고 뭐도 하고 해야 되잖아. 놀고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만나야 되고, 회사 가서도 뭘 이거 해야 되고, 사회 가서도 뭘 해야 되고, 자식이라고 낳아놨는데 자식이 부모 말 듣지도 않고 늘 싸우는 거. 왜 그렇습니까? 부모나 자식 둘 중에 하나가 문제겠죠. 부모가, 엄마가 인성이 너무 강해서 자식을, 나는 챙긴다고 챙기는데 그 챙김이 인성이 강하거나 인성이 공망이 있는 여성분들이 자식을 하는 행동은, 나는 사랑의 한마디인데 그 사랑은 채찍입니다. 채찍. 지기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나는 정말 난 정말 네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잘되라고 채찍질 하는 거죠. 나는 부드러운 말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드러운 단어를 쓰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입장에서는 채찍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모양이 안 좋으면, 인성 과다들은 자식들이 절대, 인성 과다인데 자식이 될 때 경우는, 인성 과다인데 자식이 잘 돼 있다. 남편 사주가 좋았어. 그래요. 네. 그는 자식은 그 남편 사주가 좋게 된 걸 탈출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면 아빠들이 이 자식과 그걸 잘해요. 인성 과다. 그런 단점. 남자 입장에서 뭐가 있습니까? 남자 입장에서 식상 많이 쓰면요, 자식들이 또 골병 들잖아요. 그 왜? 남자가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 남자가 간섭을 많이 하거든. 자식들한테. 그건 실제로 간섭을 해요. 엄마는 인성이 과다하면 잘 되게 해주려고 해요. 정말 이 사람은 말도 자상해하고 잘 되게 하는데 자식이 안 돼요. 그게 미치는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 해주면, 저는 애가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고요. 다 애 잘 되라고 하고, 다 그냥 후원해주고,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저거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예. 바로 그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관심해라고.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요, 남들보다 5배, 10배 많이 하고 있다고요. 프레셔를 많이 가하고 있다고요. 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니, 하고 있다고. 인정 못하면, 그럼 당신 자식 그대로 갑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알면 인생을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살겠습니까? 본인은 모르니까 인생을 고통스럽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못이라고 말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은 그냥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크게 뭘 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접목원에 걸리거나 하면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거기서 나는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뭐만 남습니까? 고통만 남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성공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인자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정말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건 안 찾고 자꾸 바깥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바깥에 거 찾아다니니까 자꾸 때를 놓친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항상 상담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맥시멈과 미니멈 선택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미니멈 쪽을 선택한다. 왜? 자기 눈에는 그게 커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고 바르게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 못하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런데 자꾸 성공을 추구하거든요. 어떡하면 그러면 고생하는 거죠. 앞에 하나 더 붙죠.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노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부족하거나 아니요. 운이 안 맞는 거예요. 노력은 열심히 했죠. 재능이 있지만 성공 절대 못 뜨는 사람 있잖아요. 재능이 있다고 다 뜹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그거 착각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사회에 성공할 거냐? 아니요. 능력이 있어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렬이가 능력이 있어 대통령 했습니까? 사법고시도 구수한 놈이. 운이 있었던 거지. 그 운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제일 큰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이 바보 멍청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능력, 사람 보는 능력, 걔가 키워준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키워줘가지고 나라 엉망만, 나라 지금 엉망 만드는 가장 큰 장 본인 중에 한 명, 3명 중에 한 명 꼽으라면 바로 문재인이라고. 지금 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건요. 그러다 부동산 정책 잘못했죠. 그래서 제가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사주가 그러니까 사람 성격은 나쁘지 않아. 인간형도 좋고 뭐 나쁘지 않은데 성렬이를 데뷔시킨 장 본인입니다. 문재인이. 그래서 성렬이를 데뷔시켰다기보다 김건희를 나오게 만든 장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제가 국힘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정당이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제보고 뭐 국힘 지지자입니까? 난 그런 관심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 정치는 바보들의 노름이에요. 그 정치는 바보들이 하는 거라서. 박근혜만큼 무능한 게 문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달려만 가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휴식을 가지고 취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 명상이라고 하는 거,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스톱이 아닙니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수행을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시고, 뭐 제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한테 배우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 찾아가셔도 되고, 예, 그래 하셔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행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잘 닦아야 되겠다.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겠다. 아니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예, 그러세요. 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또 이야기하면 되지. 사주가 한 번 봐가지고. 제 단골들은요, 그냥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봅니다, 그냥. 모아놨다가, 뭐 일 있으면, 항상, 왜냐하면, 한 해 사주,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럼 뭐, 이때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하면, 그때 실제로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왜?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계속 자주 보는 거죠. 예. 자주 보는 거죠.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제 손님 중 몇 분은 자기 주변 사람들 한 두 달만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럼 두 달 동안 자기 만났던 사람들 전부 이만큼 만세력이 다 나와요. 다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그 밥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커피숍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제가 와인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그분은 와인 좋아하니까. 그래 하면서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쭉 하면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는 겁니다.